이제 주택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주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거에서는 특히나 주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은 밥을 해서 먹잖아요. 밥을 해서 먹는 게 그 주거에서 하는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쉰다라는 개념도 있고 잔다도 쉰다 개념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실, 뭐 놀이, 취미, 오락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거실 이게 중요해지고, 그리고 먹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한다, 쉰다, 먹는다. 그래서 이게 리빙, 다이닝, 키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주거의 형태가 달라져요. 주택의 규모도 달라지고 주거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데 보면은 이 LDK라는 거에서 리빙, 다이닝, 키친 저거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그 주방의 그거의 특징은 무엇이냐도 많이 물어요. 예를 들면은 다이닝 키친이 무엇인가요? 이렇게도 물어요. 리빙 키친이 무엇인가요? 이렇게도 묻습니다. 저렇게 섞었을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저렇게 섞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요리를 해서 먹고 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주방, 그 요리를 만드는 키친을 빼고는 밥을 먹는 행위를 하는 그 식당, 다이닝, 그리고 쉰다라는 리빙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파, 앉는 곳이 있든지 뭐 쉬는 곳이 있든지 라는 개념이에요. 식당은 식탁이 있을 거고 거실은 소파하고 테이블이 있겠죠. 그리고 행위도 유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K하고 얘네들하고 섞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크다 그러면 주방, 식당, 그 다음에 거실 이렇게 되겠지만, 얘네들이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다이닝을 없애요. 꼭 다이닝을 없앤다는 건 아닌데 밥 먹는 공간 자체를 거실의 일부에서 할 수 있게 돼요. 거실의 일부에다가 밥 먹는 테이블을 놔두면 그게 식당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주방에다가 밥 먹는 테이블을 놔요. 여기다 밥 먹는 테이블을 놓고 거실을 별도로 쓰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다이닝이라고 하는 거를 이 주방에다가 붙이든지 거실에다 붙이든지 아니면 이 세 개가 한 공간에 있든지, 한 공간에 있으면 그냥 원룸이죠. 원룸이니까 그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영역에서 전부 다 그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규모가 작겠죠. 그래서 LDK 3개를 분리시키면은 주택의 규모가 클 때는 분리해서 만들고요. 주택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일단 가장 먼저 없애는 게 식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주 쓰죠. 하루에 3번 정도 쓰겠지만 그때만 쓰잖아요.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면은 사용시간이 밥 만드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거실에서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얘가 사용시간이 제일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딘가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거 설계할 때 이 주방을 설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이라고 하는 곳은 주거는 여러가지 행위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관리가 필요하죠. 그냥 여관이 아니잖아요. 모텔이나 호텔이 아니고 여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당연히 노동이 생겨요. 저희는 집에서 그냥 해준 밥 먹고 TV 보고 쉬지만 누군가는 요리를 만들고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청소를 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노동이 모여있는 곳이 거실이 제일 많이 쓸 거니까. 그리고 밥 먹고 밥 치우고 그러면 식당, 그 다음에 만드는 주방 이렇게 되죠. 이 3개가 노동이 집약되어 있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누구의 노동의 집약이냐면 관리자, 집의 주거시설의 관리자는 주부입니다. 주부.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고 주부. 가정에서 업무를 집안의 일을 보는 가정일을 담당하시는 요분의 업무의 비중을 낮춰주는 설계, 이게 주거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설계를 한다,
근데 집에서 일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노동의 거리가 많아지거나 노동을 하는 그 동선이 불편하거나 하다 그러면 일단은 잘된 설계로 보기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됐다라고 보기는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관리하시는 분이 힘들어요. 관리하는 분이 힘들어. 쓰는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관리하는 분이 힘들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뭐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주방을 설계할 때는 동선을 좀 보셔야 됩니다. 동선. 이 동선을 볼 때는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음식을 저장하는 곳에서 꺼낸 다음에 얘를 씻겠죠. 그거를 개수라고 해요. 개수대, 씻는 곳, 개수대를 설치하고 씻은 다음에 얘를 가열합니다. 끓이든 삶든 튀기든 가열을 하겠죠. 요리를 해요. 요리. 그래서 가열대 또는 조리대 이런 곳을 거쳐서 음식물을 내가요. 가져가세요 하고 올려놓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배선입니다. 배선대 이렇게 하는데,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 조리대, 얘가 한 바퀴,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얘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이 좋다, 왼쪽이 좋다 이런 건 없는데, 저 순서가 꼬이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꼬이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식당에서 먹고 나서 치울 때는 거꾸로 가겠죠.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냉장고까지 쓱 들어가는 요 동선을 만들면 되고, 이런 작업대를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하면 삼각형이래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래요. 뭐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보면 특정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짧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같은 길이를 가진 주방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일자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왔다 갔다 작업한다고 생각해보면 동선이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길어요. 근데 얘는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짧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게 가장 짧은 동선을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방에 있는 이 전체적인 냉장고부터 전체적인 작업을 하는 이 작업대의 공간 길이가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은 아니고 계획할 때 쓰는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3m를 넘어서면, 3m를 넘는 길이로 쟤를 만들면 차라리 꺾어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로 생겨있는 작업대가 3m 이상이 된다, 주택에서, 그러면은 기역자 또는 디귿자 형태로 꺾어서, 11자 이런 형태로 꺾어서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3m를 넘어서면 되려 더 쓰는 동선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들에 자주 나오겠죠. 왜냐하면 설계할 때 기본적인 원리니까. 그리고 주거에서는 기본적인 설계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주방 설계를 한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작게 만든다 그러면 일자겠죠. 일자형이 가장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니은자 형태도 가능하겠죠. 여기 하신다면. 디귿자 형태도 가능할걸요. 이렇게 놓으면. 근데 이 사이 거리가 너무 멀면 디귿자 형태로 한 거에 의미가 좀 떨어지죠. 디귿자로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형태가 낫겠죠. 이런 형태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안쪽에 들어가서 쓰게 되면은 여기도 쓰고 몸을 돌려서 여기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유리한 형태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상가 설계들 하시니까 디귿자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더니 가운데가 너무 길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운데가 이렇게 길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가운데 공동 작업대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쓰는 공동의 작업을 하는 애들이 들어올 거고, 이쪽은 이제 파트별로 작업을 할 건데,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씻은 다음에 다듬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파트가 나뉘는 순서도 그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런 주방에서도 작업하는 내용의 순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방 같은 경우는 주방에 평면도를 놓을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일자는 없는데 이렇게 일자 형태로 놓는 형태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디귿자 형태로, 이거는 전체 유형이 나온 건 아니네요. 뭐 자기들 쓰는 유형들 몇 개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일단은 일자형, 그 다음에 얘가 살짝 옆으로 꺾이면 니은자, 기역자, 여기 옆에다가 뭔가를 더 달아내면은 얘가 이제 디귿자 형태가 되겠죠. 디귿자 형태가 되면은 여기에서 요쪽을 쓰는 거니까 사이에 작업 공간 꼭 비워 주셔야 되고, 얘하고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또는 일자형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11자, 양쪽으로 이렇게 두 줄을 넣어줘서 가운데 들어가서 여기 이 측면은 놓게 되면은 요 부분을 못 쓰는 단점이 있어요. 못 쓰는 건 아니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코너 부분, 왜냐면 사람이 여기 설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없애면은 11자, 11자는 이 디귿자하고 유사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이제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섬형태로 생겨있는 무언가를 놔두고 요쪽에서도 쓰고 요쪽에서도 쓰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삥 돌면서 뭔가 쓸 수 있게 해놓는 아일랜드형, 이런 애들이 기본적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에 뭐가 설치되든지 간에 냉장고, 씻는 곳, 가스렌지, 얘네들이 특정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냉장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작게 만들 때는 옆에다가 이제 씻는 거 놓으셔야겠죠. 여기 옆에다가 개수대를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뭘 놔야 되냐면 그 다음에 가스렌지, 가열대, 얘가 가장 작은 타입일 건데, 여기서 좀 공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늘리느냐라고 하면, 냉장고가 있으면 물건을 꺼내서 잠깐 내려놓겠죠. 하나 꺼내서 씻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로 들어가, 이 사이에 작업 공간을 주고 이 사이에다 작업 공간을 주시면 돼요. 그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냉장고에서 물건 꺼내서 잠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준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씻는다, 씻어서 잠깐 냄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둔다. 씻은 다음에 그릇에 올려놓고 냄비에 담아서 그 다음에 요리를 할 거잖아요. 그럼 요리를 하는 공간을 두고, 요리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사이 공간, 잠깐 뭔가를 놓는 공간이고, 요리가 끝나고 나면 가져가라고 올려놓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 사이에다가 여유 공간을 주면 얘가 이제 주방이 클 때 늘리는 방법이에요. 더 크다 그러면 더 늘리면 되죠. 올려놓는 공간도 좀 넓게 해주고, 요리를 담기 전에 도마질을 할 수 있게 여기를 조금 더 길게 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음식물을 끓인 애들을 올려놓고 보관하거나 뭐 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도 크다 그러면 가스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븐도 들어가고, 뭐 개수대 같은 경우도 씻는 것도 물통 하나만 있는 거 말고 2개 있는 거, 또는 초벌 씻는 곳, 깨끗하게 씻는 곳 2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늘리시면 주방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주방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크기 먼저 좀 보셔야 돼요. 크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저희가 알아야 되는 애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작업대, 가스레인지나 개수대가 들어가는 작업대의 깊이에요. 깊이. 옆으로의 폭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요 뒤쪽으로의 깊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는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뭐 근데 외울 것도 없죠. 그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손을,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서서 손을 뻗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뻗을 수 있는 길이는, 손이 닿는 길이는 손의 길이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 손의 길이를 벗어나지 않을 건데, 손으로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손가락 끝을 편 길이까지는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냥 요 어깨 정도에서 요 정도 길이에다가 팔 길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60cm를 넘어서면 작업대에서 손이 안 닿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상, 작업대 이런 거는 깊이가 60입니다. 60. 그 초반에 했었는데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치면은 뒤쪽에서 요쪽에다가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곳을 넣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이니까 이쪽으로 주방을, 작업대를 잡을 건데, 그러면은 벽에서 100mm 정도 나왔고 600 정도가 필요하니까 옵셋 700 정도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주방의 작업대가 최소한 이만큼은 차지할 거다예요. 저 크기를 찾지 않으면 설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주방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는 내 계획인 거죠. 주방에 뭐뭐뭐를 어떻게 놓겠다, 그건 내 계획이기 때문에 얘가 좀 길다 그러면 여기까지 놓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다, 불가능하지 않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물론 요 모서리가 생기면서 좀 불편한 부분은 생기겠지만, 이쪽에다가 설치하면 많은 영역을 만들 수 있는데 식탁 놓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늘리는 걸 생각해 본 거고요. 오른쪽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주방은 커졌는데 밥 먹는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데가 여기쯤이겠죠. 그 여기쯤에다가 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길게 크게 만든다가 답이 아니라 이 집에서 감당 가능한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을 쓸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하고 개수대 같은 경우는 이 600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냉장고는 얘보다 좀 깊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뒤에 공간을 좀 띄워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80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800. 실제로는 800까지 안 하는데, 냉장고 이렇게 규격해서 찾아보면 뭐 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얘보다 더 크겠지만,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크기의 냉장고 이런 애들은 650 뭐 이렇게 돼요. 요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뭐 700, 800 이렇게 잡는 거로 보시면 돼요. 냉장고도 똑같아요. 600을 넘어서면 팔이 냉장고 안쪽까지 안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을 넘는 냉장고, 그러면 문을 열었는데 팔이 안쪽까지 안 닿는 냉장고 깊이가 만약에 1200, 안쪽에 있는 건 손이 잘 안 닿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런 가구들이 깊이들은 대체적으로 600, 조금 큰 거 넣는다 그러면 8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구 치수 찾을 때도 휴먼 스케일을 좀 기억을 하시고 쓰시면 웬만하면 맞춥니다. 그래서 뭐 한 조금 더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다 냉장고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냉장고 영역이 될 거고, 옆으로 이제 싱크대랑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려야 되는 거는 그냥 계획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네모 정도 그리시면 돼요. 계획 단계에서는 네모 정도 그려주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어야 될 영역만 하나 추가해주면 돼요. 옆으로 800짜리 쓴다고 가정하고, 이 앞쪽에다가 냉장고 문 비슷하게 생긴 애만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라이브러리 쓰셔도 되는데, 차라리 라이브러리 뭐 괜찮은 거 구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그리는 게 더 빨라요. 저 보면 지금 그냥 그리잖아요. 냉장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손잡이 부분만 네모 별도로 빼서 요 정도로 그려주면은 요거 냉장고로 인식해요. 그 다음에 개수대 그려주면 되고 가스레인지 그려주면 끝나는 거죠. 어제 설명드렸었는데, 여기다가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 놓는 거는 왜 위치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물 들어야죠. 물 여기 있어야 나중에 이쪽으로 수도물 넣어주세요 할 거고, 이쪽에 가스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작업대는 안 잡나요? 그럼 작업대는 뭐 알아서 쓰겠죠, 사이 해가지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는 이 싱크대는 제작이에요. 제작. 사다가 놓는 것 같은데 제작이라고요. 길이 잰 다음에 실제로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요. 그걸 가져와서 설치해 주는 거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가져다 쓰시고, 또는 뭐 이런 거 가져다가 조립해서 쓰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여기 중간에 있는 선이 보이는 거거든요. 보면은 주방에 있는 싱크대 같은 데 보면은 저 선이 진짜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는가예요. 여기 칸 나눠져 있는 게 보이세요? 실제로 상부판이 끊어져 있는 제품을 쓰신 곳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그런 거 썼어요. 예전에는 썼는데 요즘은 상판 통째로 올리잖아요. 거의 대부분 통째로 올리고 물동이 부분만 새로 넣고 가스레인지만 여기다 새로 올려서 쓰는데, 여기 선 있는 제품을 아직도 계속 갖다 쓰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희가 그냥 옛날식으로 도면을 갖다 놓고 상세하거나 뭔가 많이 그려져 있으니까 되려도 그게 더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방 안 만들 거잖아요. 근데 라이브러리는 맨날 이런 거 같았어요. 그게 잘못됐단 얘기예요. 이거 요렇게 생겨있는 이거 예전에 그 금속으로 접어서 쓰는 애들 상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사다가 연결했을 때 그때 모양이 이걸 거고요. 요즘에 쓴다 그러면 이렇게 안 생겨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거 거의 옛날식 라이브러리들 그대로 쓰면 못 써요.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쓴다 그러면, 저라면 이런 라이브러리 깨끗한 애들 있잖아요. 깨끗한 애들 있으면, 이런 거 좀 단순하게 생겨 있는 애들 있으면 이런 거 복사해 가지고 이런 애들 복사해서 가져다 놓은 다음에 분해시켜 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여기 부분만 블럭으로 만들어서 그 위치 신경 안 쓰고 그냥 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여기다 놓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놨을 것 같아요. 요거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편집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려 블럭들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게 더 귀찮고 불편하고 한 건데, 이거 늘려서 좀 길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제작이라니까요. 이거 만약에 2개짜리 놓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 복사해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대나 선반은 안 놓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작업대 있는 거를 선을 끊어서 막 표현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 걔네들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작업대예요. 작업대. 식당 같은 데에 있는 냉장고를 놓는 거, 그거는 별도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작업하는 순서에 맞춰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만 쏙 따다가 이렇게 쓰시면 편하죠. 이 집은 4개짜리 놓고 싶으니까 요것도 좀 제가 쓰는 기준에서는 얘도 좀 너무 상세해요. 이거 출력하면 선 이렇게 다 나올 건데 이 부분 그러면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시커멓게. 저라면 선이 좀 적은 걸 쓰겠습니다만 우선은 뭐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만 자리가 잡히면 주방 설계는 여기 이제 식탁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여긴 되게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식탁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되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크기 확인을 위해서 의자를 450에 450 정도 되는 크기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의자입니다. 의자. 그 다음에 밥 먹는 식탁은 600에 1200. 이게 그 작업대의 가장 기본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50에 450이 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크기. 그 다음에 작업대,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한다, 책상 또는 작업대, 선반, 싱크대, 걔네들의 가장 기본적인 크기가 600에 600, 600에 1200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이유는 사람의 어깨를 생각해 보면은 뭐 550, 500 이렇게 될 건데 두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선다 그러면은 팔 쓰는 것까지 고려하면 600 정도는 돼야 여기를 쓰죠. 그 다음에 팔을 내려놓는다라고 치면은 팔꿈치를 걸치고 쓴다라고 했을 때 300 정도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양쪽에서 300씩 쓰니까 600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반이나 작업대들 그 크기 계획하실 때는 300단위, 근데 요즘은 또 200단위로도 많이 해요. 200 해서 800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를 배치를 해보면 뒤쪽에 의자를 두고 저희가 밥을 먹는다 라고 치면은 밥 먹고 나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려고 치면은 의자 앞쪽으로 20cm 정도는 있어야, 최소 15cm, 20cm는 있어야 앞으로 나가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테이블의 위치는 대략 요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뒤로 쭉 뺐을 때 벽면에 닿는다고 해도 20cm는 있어야 옆으로 나가죠. 그래서 20 정도를 확보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뭐 미러 하시면 되겠죠. 그 옆으로 이제 복사해서 놔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러면은 실제 설계할 때는 요 위치 정도에서 놔봐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요 사이에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작업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 크기가 나오는지를 보고 이쪽에다가 놔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9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의자만 없다면 작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문제 없는 위치니까 사실 식탁을 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동시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는 동안에 여기에서 요리를 한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밥을 먹지 않을 때는 요리를 할 거란 얘기인데, 요리를 하는 동안엔 의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동안엔 의자가 나와 있겠지만 요리를 할 때는 의자를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작업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근데 생각외로 저런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의자도 밥 안 먹을 땐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배치가 가능하죠. 밥 안 먹을 때는 의자 넣고 있을 거니까. 밥 먹으려고 의자에 앉아있을 동안에는, 앉아있는 동안에는 작업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간을 시간대,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고 동시에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저 공간을 2번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런 공간들을 잘 찾으시면은 설계를 잘 하시는 거겠죠. 효율적인 설계를 하기에 좋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그 포트폴리오 설계하시는데도 저런 공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면을 도면으로 출력할 때는 적당한 모양 정도로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의자가 빠져 있는 상태보다는 지금처럼 정리해서 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대신에 공간의 여유가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치하셨어야 되고. 주방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게 있다면, 이제 평면상에서 상부에 장이 설치된다라고 하면, 여기 부분에 상부 쪽에 장이 설치된다 그러면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대신에 그거는 점선으로 합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은 상부장이 있는 부분에 표시가 되는 걸 거고요. 점선. 사실은 안 그려도 괜찮아요. 요즘은 잘 안 그려요. 근데 그려주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요즘은 그냥 인면도나 3D를 쉽게 빼내는 시대다 보니까 평면도에 굳이 이런 것까지 잘 안 하시긴 하시대요. 근데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부장을 놓는다 그러면 뭐 창문 위쪽에 있는 거겠죠. 창문이 작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거를 기억하시고, 가스렌지가 있다는 얘기는 공기를 빼내는, 공기 빼내는 배기장치도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가스렌지가 있으면은 그래도 여기 후드 설치되는 거는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도면에 건축용 평면도에다가 후드 위치까지 다 표시하는 게 좋긴 한데, 거기까지는 내가 신경을 못 쓴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위에는 후드가 설치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요. 그러면 이제 후드는 크게는 주거에서 쓰는 건 크게 두 개 타입 정도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애. 이렇게 해서 수납장 안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입돼 가지고 배관해 가지고 빼내는 타입. 그러니까 상부장이 있다 그러면 이런 타입으로 쓰면 무난할 거고요. 얘가 없어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바로 노출시켜서도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입시키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제품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또 써요. 상부장 없이 얘만 있게 해서 쓰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만 별도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인면, 여기에 인면을 고려하실 때 얘가 있다라는 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스를 쓰거나 불을 쓰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상부에 후드가 없다 그러면 이 안쪽에 연기, 그름, 냄새 다 퍼질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상부장은 설치 안 해도 얘는 설치가 된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